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그리고 HJ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오대리 주식의 오대리입니다. 자, HJ중공업 이번 주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뭔가 회복을 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금 지지선을 유지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다음 주의 흐름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오늘 영상에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꾹 눌러주시고 상승 기원 필요합니다. 상승 기원한다라고 댓글로 남겨주시고 바로 내용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 눌리는 건 여러분 많은 종목들이 그랬어요. 바이오 빼고는 거의 다 눌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돈의 흐름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 왜냐면은 오늘이죠. 개별 종목과 지수의 선물과 옵션이 만기가 되는 날이에요. 동시에 네 가지가 만기가 되면서 일단 기관과 외국인 쪽에서 현금을 조금 더 챙겨가는 흐름을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롤오버를 하든 청산을 시키든 다시 옵션 청구를 하던 뭘 하려고 해도 결국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현금을 챙겨두고 이 청산이 끝나면 정리가 끝나면은 다시 이제 개별 종목의 자리를 잡아 나가겠죠. 그래서 오늘 장마감 때는 변동성이 커지면서 움직임이 커질 수 있지만 이거는 결국 단기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자체는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기적인 이벤트다라고 받아들여 주시고 넘어가면 되고 지금은 조금 더 큰 흐름을 챙겨보셔야 될 타이밍이에요. 자, HJ중공업 지금 상황이 어떻느냐? 일단은 나쁘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눌린 이후로 바닥을 확인을 했죠. 바닥을 확인한 후로는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이번 주는 돈이 빠져나가면서 눌렸기 때문에 일단 상승세는 이어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17일 날 호재가 터졌죠. 해군 신협 고속정 4척을 3,125억 원에 수주를 하면서 성과를 가져갔는데 이것도 결국은 여러분 3년 가야 될 일입니다. 즉 3년 정도의 매출을 확보를 해낸 것인데 이거는 분명히 호재가 맞아요. 근데 1시간 차이, 1시간 정도 차이로 악재도 발생을 했습니다. 또다시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죽었어요. 중대재해가 다시 발생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참 간사합니다. 이 간사한 거에 대해서는 영상 이어서 얘기를 드릴 것이고 일단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터져 있는 와중에 지금의 하락세는 자금을 빼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갔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결국은 오늘이 지나가고 다음 주가 되어 봐야지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자리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지금 자리 매수하셔도 돼요. 왜냐면은 일단 HJ중공업은 오대리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3,000원입니다. 일단 23,000원의 자리를 회복을 해야 돼요. 지금은 회복을 해나가는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 아래의 가격대인 22,000원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면 충분히 좋은 자리를 잡아가신 거고요. 나 이제 앞으로 매수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일단은 월요일까지는 흐름을 지켜보시고 화요일부터 움직여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자리를 잡아두시면은 당장 다음 주 되면은 24,000원에 한 번은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기실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잘 들어오신 것이고 월요일날 매수를 못 하신다 하셔도 결국은 조정받고 내려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화요일부터 천천히 자리를 잡아 나가시면 되겠다. 그런데 어떤 자리를 잡던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평단가는 최대한 낮춰 잡으셔야만 해요. 평단가를 낮추는 게 왜 중요하느냐? 월요일 날 흐름을 잡아갑니다. 상승을 하던, 조정을 가던, 하락을 하던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하겠죠. 이렇게 방향을 잡아갈 때 상승을 할 때는 최대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셔야 되고 조정을 받는다 해도 평단가를 쉽게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평단가를 낮추셔야만 하고요. 세 번째, 손실을 봐서 뭔가 물량 정리를 하셔야 돼요. 정리를 하실 때도 평단가가 낮아야지만 쉽게 정리가 가능해요. 조금 더 빠르게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평단가가 낮아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평단가 낮추려면 우리 모두 방법 잘 알아요. 장중에 저점을 노리셔서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저점의 낮은 부분, 즉 주가가 조정에 들어갔을 때 저점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이 저점 매수가 혼자 잡아가기가 쉽지가 않다. 왜 그러느냐? 오늘 HJ중공업 분봉 차트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굉장히
큰 변동성을 가져가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방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해서 바꿔나가고 있죠. 자, 우리 목표 24,000원입니다. 일단은 24,000원에 매도를 할 것인데 오늘 하루만 해도 어느 지점을 잡아가셨느냐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저점을 잡으셔서 최저점이라고 얘기도 안 드릴게요. 그냥 21,600원대 매수를 하세요. 그렇게 되시면은 차익을 2,400원씩은 챙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고점에 꼭 매수를 하십니다. 고점에 매수를 해나가시면서 22,000원 정도의 자리를 잡으세요. 그런 분들은 차익을 조금 줄여 나가게 되시겠죠. 이렇게 되면은 차익 구간이 2,000원이 됩니다. 이 400원 차이 적지 않아요. 적지 않기 때문에 잘 잡아가야만 하는데 장중 저점 노리려고 하셔도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점을 잡아가는 과정, 하락 중에는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언제까지 내려갈까? 나 저점에 잡아서 들어가야지 라고 마음을 먹어도 방향이 한순간에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뀌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거래량이 몰리면서 급등을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서 저점을 한번 놓치게 되는 거죠.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왜 방향은 언제나 급격하게 바뀌느냐? 이 방향을 바뀌는 주체가 개인이 아닙니다. 개인이 아니고 외국인과 기관, 즉 세력이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만들어요. 이곳이 바닥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바닥이기 때문에 매수세를 이어나가야겠다. 우리 자리 잡는다 하면서 매수를 이어나가요. 급격하게 이어나가다 보니까 한순간에 방향을 바꾸고 급등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력이 움직이기 직전 그 마지막 눌림을 잡아서 들어가셔야만 하는데 이 시동이 걸리는 그 타이밍을 아셔야지만 잡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타이밍 혼자 잡아가시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거래량도 보셔야 되고요.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을 잡으셔야 되고 수급이 개인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바뀌고 있는 그 흐름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동시에 확인을 하시려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대리가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의 도움을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여러분 휴대폰에 오대리 저장을 해주시고요. 타점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은 여러분이 장중 저점에 매수를 하실 수 있도록 이 타이밍, 시동의 타이밍과 거기에 더해서 진입가를 정리를 해서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은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시고 저점 매수를 하셔서 최대한 평단가를 낮춰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상 이어서 HJ중공업의 다음 주 흐름 어떻게 될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볼 것이고 단기 목표가 뚫어 넘어서 그 다음에는 얼마를 노려보고 매도를 할 수 있을지 최종 목표 매도가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야기를 진행을 하기에 앞서서 오대리가 지금 흐름을 굉장히 잘 잡아들이고 있어요. 오대리는 상승을 했다가 눌린다. 이전 자리까지 눌리고 말 것이다. 추가로 눌릴 수도 있다라고까지를 얘기를 드렸었고 추가로 늘리면은 개개인의 결정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오대리는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상승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차익 분명히 챙겨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흐름을 잘 잡아들일 수 있는지 오대리가 차트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대리의 매매 방법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하고 목표가 얘기까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대리가 앞에서 지지선과 저항선 얘기를 했고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니까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어떻게 매수를 해나가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대리가 이렇게 얘기를 영상을 통해서 드리면은 잘 맞추죠. 예측을 잘 하는 편입니다. 오대리는 왜 이 지지선 저항선을 그어두고 방향까지 생각을 하고 매수를 어떻게 하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잘 맞추기까지 하는 건지 그 근거를 지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이라는 건 숫자로 움직이지만 우리를 흔들고 있는 거는 이 숫자가 아닙니다. 이 숫자가 아니라 호가창을 볼 때, 차트를 보고 일 때, 호가창이 반짝이고 있을 때 이 차트를 바라보고 있을 때 그때의 감정이 우리를 흔들고 있어요. 올라가고 있으면은 따라가고 싶죠. 그리고 내려가고 있으면은 지금 매도해야 되나 겁이 나요. 이 감정이 흔들리는 순간부터 매수와 매도의 판단도 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대리는 감정이 흔들리기 쉬운 자리일수록 반대로 조건 그리고 기준으로만 시장을 봅니다. 지금 이 자리가 무서워서 못 들어가는 자리인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기회인데 의심하고 있는 자리인지 객관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결국 조건과 기준뿐이니까요. 그러면 이 조건과 기준을 어떻게 잡아가는지 근거를 얘기를 드릴게요. 오데리는 앞으로 이 종목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5가지 근거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첫 번째, 이평선, 추세선이라고 하죠. 단기선이 중장기선을 기준으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돌파를 하고 있는지 이탈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 구름대를 차트가 잘 지지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세 번째, 거래량과 수급의 흐름, 그리고 이 둘이 합해진 매집 신호가 들어오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네 번째, 돈의 흐름을 봅니다. 매물대가 어디에 쌓여 있는지, 이게 돈이 쌓여 있다라는 뜻이죠. 거기에 더해서 거래 대금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공매도가 발생을 하진 않았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다섯 번째, 펀더멘탈, 실적, 정책, 수주 같은 실질적인 근거가 있는지, 왜 여기서 움직여야 하는가 그 이유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요. 이 5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 동시에 맞물리면 그건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의도된 방향 전환입니다. 지금 오데리가 차트를 하나 열어놨어요. 이건 여러분도 잘 아실 두산 에너빌리티 차트인데요. 오데리가 실제로 지금도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가슴이 아픈 상태지만 일단은 꽤 오랫동안 매매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과거에 매매를 해왔는지 잠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굉장히 긴 횡보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횡보 기간 동안 여러분 매집 신호가 무려 8번 나왔어요. 에너지를 계속 자리를 축적을 해나가면서 만들어 나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흐름이 유지가 되다가 결국은 거래량이 붙어주고 10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원전 정책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펀더멘탈이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기존 횡보 때보다 고점 지점이 4만 원 이상 올라가면서 크게 차익을 챙겨 나갔던 종목입니다. 다른 때도 매집 신호는 계속 들어왔고 거래량은 분명히 잘 들어오고 있었는데 왜 움직이지 않았느냐? 결국은 아직 터질 만한 에너지, 근거들이 모자랐던 거예요. 이곳에 자금이 결국은 쌓여 있는 상태였고 단기 추세가 5일, 10일 이평선이 20일과 60일을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올라가지 못해서 근거가 아직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정책이라는 큰 호재가 받쳐주기 시작을 하자 결국 단기 추세가 돌파를 해내면서 상승을 만들어낸 거죠. 자, 이렇게 오데리의 5가지 근거만 보셔도 충분히 앞으로 주가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앞으로 상승을 할 것인지 하락을 할 것인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예측이 가능한데 여기엔 큰 문제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기준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바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본업을 하시면서 추세, 수급, 거래량, 자금의 흐름, 펀더멘탈까지 장중에 동시에 한꺼번에 체크하시긴 사실상 어렵습니다. 오데리도 이것들을 전부 다 체크를 하려면 인터넷 창을 대여섯 개는 켜놔야 돼요. 그래서 오데리는 이 5가지 근거를 기반으로 지금 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한눈에 정리되도록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맨날 종목 하나 켜두고 이거를 전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고 있어요. 확인을 하면서 지금 어떻게 해야겠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기준을 잡아가고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이 7가지만 정확하게 해보시면은 오늘 종목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가 바로 정리가 되면서 판단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7가지 체크리스트 여러분의 계좌에도 오데리의 계좌에도 종목이 한두 개가 아니다라는 게 제일 문제죠. 이 7가지 체크리스트를 여러 개의 종목 그것도 매일매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불가능한 수준이죠. 그래서 오데리가 여러분이 지켜나가셔야 할 기준을 대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지금은 들어가도 되는 자리입니다. 조건이 흐트러지면은 여기서는 비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리스크가 생기면은 전략을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영상으로도 흐름은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데리가 영상 이어서 어떻게 매수를 할 것이고 어떻게 매도를 할 것이며 얼마의 차익을 챙겨 나갈 생각입니다. 라고 이 흐름을 전부 다 잡아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영상만 보면 충분한데 왜 문자까지 받아봐야 되느냐?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실까요? 나 분명히 흐름 잘 잡았다. 나 어떻게 하겠다라고 분명히 기준을 잡고 호가창을 엽니다. 호가창을 열었는데 돌이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우리는 이상하게 고점에 매수가 들어가져 있고요. 저점에 매도가 되어서 손실을 확정을 한 상태예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자꾸 벌어지는 걸까요? 왜냐면은 이 장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개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중에 차트를 움직이고 호가창을 지배하고 있는 세력은 외국인과 기관, 즉 세력들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홀로 개인으로서 차트를 보고 호가창에 들어가서 실전 매매 그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는 기관 따라 움직여서 고점에 올라가서 고점에 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고요. 외국인 따라 저점에 내려가서 매도를 하셔서 손실을 확정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대리가 문자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장중에 실제로 실전 매매를 하실 때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그 순간에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잡으셔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대응을 해나가실 수 있도록 전략을 정리를 해서 실전 대응 타점표를 잡아서 문자로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오대리의 문자를 받아보고 싶으시다.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가 있습니다. 010-7775-8354번으로 지금 오대리 저장을 해주세요. 해주시고 지금 영상에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도 꾹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자로 지금 리포트라고 세 글자를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은 아까 띄워드린 7개의 자금 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이 자금 리스트를 오대리가 매일 종목마다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거를 정리를 해서 여러분이 실전에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표를 정리를 해서 전략으로 풀어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문자를 받아보시고 세력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고 기준을 정확하게 잡으신 다음에 호가창에서 결정을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흐름은 영상에서 잡아가시면 됩니다. 오대리가 충분히 얘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실행은 문자로 받아보시고 결정을 내리셔라. 기준이 있으시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기준을 가지고 같이 대응을 하도록 하시죠. 자, 앞으로 HJ중공업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 방향 자체는 위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은 위쪽이다라는 이 확정보다는 회복이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어요. 일단 23,000원까지는 회복을 해야만 합니다. 회복을 하고 그 다음 23,000원을 지지하기 시작을 했을 때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23,000원 회복을 하려면은 필연적으로 뚫어야만 하는 구간이 있죠. 오대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구간 나가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문제가 뭐냐? 24,000원 뚫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3번이나 돌파를 시도를 했지만 계속 좌초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3,000원 도달하면요. 다음 주 중에 도달을 할 거예요. 도달을 하면은 뚫고 올라가서 저항선 위로 뚫고 올라와서 24,000원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 단기 차익을 한번 챙겨요. 조건이 맞으면 24,000원 그 윗구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얼마 끝까지 갔던 일단 이때 단기 차익을 챙기고 그 문제는 이 다음에 바로 조정이 나와요. 바로 원래 주가만큼 돌아가는 흐름을 지금 3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조정이 나올 것인데 결국 제일 중요한 게 뭐냐? HJ중공업은 지금 단기 급등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양봉 길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차익을 챙겨야 되니까 중요한 건 맞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정을 받았을 때 어느 자리에 안착을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이 22,000원까지 돌아와서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다시 이 한 사이클을 반복을 해야만 해요. 하지만 이 구간이 위로 열린다. 23,000원에 멈춘다. 이게 정말 좋은 시그널입니다. 오대리가 얘기를 했죠. 23,000원에 일단 안착을 해야지 그 다음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게 상승세다. 이 자리를 안착하기 전까지는 여전히 회복기다. 이렇게 봐주셔야 하기 때문에 다음 조정을 받아서 안착을 하는 그 자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안착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 상승을 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세를 타면서 이전 고점인 3만 원대에 회복을 해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단 내년 상반기도 너무 길고요. 내년 3월까지는 3만 원
회복을 목표로 해보시면 되고 이 조정 언제 끝나냐에 따라서 기간은 더 짧아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대리는 이때 매집해놨습니다. 매집해놨고 매수 계속 하고 있어요. 22,000만 깎여 내려가면 무조건 매수하고요. 22,000원에만 있으면 매수를 합니다. 오대리는. 이렇게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해서 물량을 확보를 하고 이 일부 물량을 단기 차익 챙겨 나가면서 일단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기고 다시 이 수익금을 다시 재투자를 해서 추가로 물량을 확보를 해요. 이렇게 일부 물량을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고 다시 재투자를 함으로써 결국 우리가 일단 3만 원에 갔을 때 한번 크게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길 텐데 이때 한 주라도 더 많이 매도를 하시려면 수량을 충분히 늘려두셔야겠죠. 그 과정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대리와 같이 매수를 하시고 매집을 하셔서 자리를 잡아 나가시고 짧게 구간별로 끊어가면서 단기 차익을 챙기시고 조금 길게 봤을 때 3만 원 갔을 때 크게 매도를 해서 최대한 수익을 챙겨 나가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오대리와 같이 매매를 할 수 있도록 오대리가 도와드릴 건데요. 어떻게 오대리 도움 받아보실 수 있느냐? 위에 오대리 개인 연락처 있습니다. 저장해 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서 오대리의 구독자가 되어 주신 후에 대응이라고 두 글자를 문자로 보내주세요. 문자로 보내주시면 같이 매집을 하셔서 자리 잡아 나가시고 같이 매도하셔서 차익을 챙겨 나갈 수 있도록 오대리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할 때 장중에 문자를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영상 보시면서 흐름은 다 잡으셨어요. 일단은 회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해나갈 때 결국 3월이 되기 전에는 3만 원에 매도를 해서 차익을 챙겨 나가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흐름을 잡아 드렸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는 흐름을 잘 잡아가실 수 있지만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당장 월요일날 어떻게 될지 오대리는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월요일날 결국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이 거래량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호재와 악재, 호재 에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거래량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변동성을 확인을 하려면은 결국 모델이도 장중에 봐야 됩니다. 장중에 수급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봐야 돼요. 개인에서 개인으로의 이동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락을 할 때는 하락세를 더 강화시키고요. 상승을 할 때는 상승을 조금만 시켜요. 그래서 이거는 의미 없어요. 개인에서 외국인 혹은 기관 외국인에서 개인으로 이동을 할 때 크게 올라가서 우리 지금 24,000원에 매도를 할 생각인데 그 이상 구간까지도 열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이거는 수급 전환도 봐야 하고 거래량이 얼마나 따라붙는지도 봐야 하기 때문에 장중이 아니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 24,000원을 외우고 매도를 하세요. 근데 그날 거래량이 예상보다 더 붙어서 더 높은 가격대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면은 그만큼 차익분을 놓쳐가시는 거죠. 그러니 차익을 더 챙기고 싶으시다. 더 크게 챙겨 나가보고 싶으시다. 라고 하시면은 문자 받아보시고 같이 매도 타이밍 잡아가셔서 수익을 더 크게 챙겨 나가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이가 영상 앞에서 참 간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냐면은 그 해군 신형 고속정 4척을 수주를 했죠. 명백한 호재입니다. 분명히 좋은 소식은 맞는데 네이버에 네이버에 HJ중공업 타고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제 기사 탭을 여시면은 기사가 쭉 나오겠죠. 쭉 나오면은 이 호재에 대한 기사는 거의 모든 언론사가 다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날 악재도 발생을 했습니다. 무려 중대재해 처벌을 받을 만한 악재가 발생을 했어요. 물론 어떻게 원인 판명이 되느냐에 따라서 피해갈 수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이 죽은 악재입니다. 명백한 악재예요. 그것도 지금 HJ중공업은 보일러 해체 공사 중에 중대재해가 발생을 하면서 모든 건설 현장에 감사를 받고 있어요. 감시를 받고 있고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악재가 발생을 한 거예요. 건설 현장에서. 그래서 이 사건이 이후에 어떻게 커질지 모릅니다. 굉장히 크게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 악재, 같은 날 발생한 악재는 여러분 KBS만 보도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언론사도 보도를 골라서 합니다. 골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호재가 발생을 했을 때, 악재가 발생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흐름을 잡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분석을 하고 대비를 해나가야만 하는 거죠. 그래야지만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고 대응을 해나갈 수 있겠죠. 그러니 앞으로 이런 하나하나의 변동성에 영향을 받지 않고 흐름을 잡아가면서, 명백한 흐름을 잡아가면서 HJ중공업을 계속 바라보고 싶다. 앞으로 3만 원 갈 때까지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지켜보겠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셔서 다음 영상까지 챙겨봐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하셨다라고 하시면은 좋아요와 응원 댓글 한 줄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대박 종목은 놓치지 말고 리포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오대리였습니다.